과연 나답게 사는 게 뭘까? 저의 요즘에 가장 큰 인생 숙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은 정말로 나답게 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5일이네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이 되면은 왠지 약간 설레고 조금 들뜨기도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10분 낭독으로 약간 그걸 워워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이 책은 전승환 작가님께서 지으신 책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른 채 말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과연 나답게 사는 게 뭘까? 저의 요즘에 가장 큰 인생 숙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다운 거, 과연 나다운 게 뭘까? 제가 최근에 갱년기 증상을 느끼면서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앞을 보면서 달려왔나, 나는 과연 뭘 좋아하는 사람일까? 나다운 건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와닿는 부분, 또 문장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다움이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당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요. 이 대답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이미 모두 나로 살고 있잖아 하고 말이죠.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로 나답게 살고 있나요? 정말로 나답게 살고 계세요? 아마 쉽게 그렇다고 대답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단지 나로 사는 걸 넘어서 나답게 산다는 건 좀 더 실존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니까요. 저 질문에는 오히려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슬픈 현실이지만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보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갇혀 하고 싶지 않은 일과 관계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말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처럼 하루 종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고 내 모습과 비교하게 되는 환경에서는 자존감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의 삶에도 분명히 명암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요. 이를 외면한 채 단점만 바라보면 장점마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나다움을 잃어가는 분들에게 아잔 브라흐마 스님은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한 스님이 절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보니 한쪽 벽면에 벽돌 2장이 눈에 거슬리게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벽을 싹 허물고 다시 쌓아야 하나? 날마다 걱정하고 있었죠. 벽을 지날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누군가 그 벽 앞에 서 있으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저를 둘러보다 그 벽을 가만히 보더니 스님에게 정말 아름다운 벽이라며 칭찬을 했습니다. 스님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 그 벽엔 벽돌 2장이 잘못 튀어나와 있다고 말했죠. 그러자 방문객은 스님을 보고 방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눈에는 잘못 얹힌 벽돌 2장도 보이지만 그보다는 훌륭하게 잘 쌓여있는 98장의 벽돌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벽돌 2장 정도의 부족함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는, 그리고 인생은 결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유독 자신의 단점을 너무 크게만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평가절하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만이 가진 장점을 좀 더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 이처럼 자신감이 없고 타인의 시선이 걱정되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 인생의 문장들 오디오 클립을 진행할 때도 그랬어요. 깔끔하지 않은 목소리나 사투리 섞인 말투가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죠. 학창시절에도 어리숙한 발음으로 많은 놀림을 받아서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이를 고치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도 역시나 꽤 많은 악플이 달리더군요.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이 문장을 곱씹으며 용기를 가졌습니다.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도 없듯이 스스로를 불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어라. 우리 자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적어도 나에게 나라는 존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냉정한 눈빛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스치듯 지나간 작은 미소일지라도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의 비판적인 시선과 거부가 정말 자신을 향한 것이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그것을 자신의 탓이라 지레짐작하고 무조건 수긍하지 말기를 바란다. 독일 심리학자 베르겔 바르데츠키는 츠키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의 한 구절입니다. 저자는 나 자신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상대의 말에 무조건 수긍하지 말라는 말이 도움이 됐죠. 또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자신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라는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은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관용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김수연 작가가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폄하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나다운 삶의 기초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작은 단점에만 매몰되어 다른 수많은 장점마저 스스로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유일합니다.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한 유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특별하며 가치 있고 매력적입니다. 설령 단점이 있다고 해도 그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진 존재이니 충분히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나다운 삶을 살아도 됩니다.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할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비판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평가하고 돌아보는 일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그대에게는 무엇이 매일매일의 역사인가? 그것을 구성하는 그대의 습관을 돌아보라. 그것은 무수히 많은 사소한 비겁과 나태의 산물인가? 아니면 용기와 창조적 이성의 산물인가?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바로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남의 말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다운 삶을 용기 있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지요. 나다운 삶을 산다는 건 평화롭고 잔잔한 호수를 누림하는 일과 다릅니다. 그보다는 큰 바다를 직접 항해하는 일과 같죠. 때로는 태풍과 거센 파도를 맞닥뜨리기도 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분명 작은 호수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단단한 삶의 태도를 가진 채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다운 삶을 위해 기꺼이 큰 바다로 나아갈 용기를 낸 당신에게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자기의 묘비명으로 새긴 격려의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시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또 뵐게요.